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입니다. 머니볼은 지난 8일 충격의 야구 노메달 도쿄 대참사 원인을 분석하는 영상을 올렸고요. 무려 6만 명이 넘는 분들이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셨습니다. 저는 당시 영상에서 야구 전문 기자로 팬과 영상에서 한국 야구가 나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 보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옆에 보시는 게 제가 지난 10일 문화일보 21면에 실은 기사인데요. 도쿄올림픽에서 노메달에 그친 한국 야구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내용이면서 허구현 MBC 해설위원, 장성호 KBS 해설위원, 안치홍 전 야구대표팀 전력분석원, 손재우 메이저리그 전문가 등 야구 전문가 4명에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문화일보 기사에서 다루지 못한 이야기 그리고 전문가들의 추가 멘트들을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다루고 싶었는데 다루지 못했던 내용, 한국 야구의 올림픽 출전사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머니볼은 제가 만드는 거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자, 야구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됩니다. 이후 2008년 베이징 올림픽까지 5번의 대회를 치렀고요. 이 올림픽 2012년 런던 올림픽부터 올림픽 정식 종목에서 탈락합니다. 그러다가 올해 도쿄 올림픽에서 다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됩니다. 자,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한국은 지역 예선에서 탈락합니다. 첫 올림픽 본선 출전은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인데요. 당시 한국은 조별리그 8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표팀은 지금처럼 프로가 아니었고요. 대학 선수의 현대 실업팀이 있었는데 이 실업팀 선수 위주로 참가한 아마추어 선수가 참가를 했으니 어쩌면 뻔한 결과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후 2000년부터 프로가 올림픽 무대를 밟게 됐고요. 한국은 일본을 꺾고 시드니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은 참 아시아 지역에서 예선 탈락하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삿포로 대참사입니다. 당시 대표팀 감독이 아마 김재박 감독이 이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동안 한국 야구에 대한 이 성토의 목소리가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이후 2008년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은 구전 전승을 따내면서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그리고 한국 야구는 국제 무대에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올해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야구는 7경기를 치러 3승 4패 4위라는 초라한 성적을 남깁니다. 한국 야구가 역대 올림픽에서 입상권에 들지 못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마추어 선수들이 나선 애틀란타 올림픽 8위 이후 처음입니다. 제가 자문을 구한 4명의 전문가, 이번 대표팀의 부진을 두고 허술했던 대회 준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우리 야구가 세계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한 점을 특히 강조했는데 과거 2009년까지 잘 나갔을 때 기본기와 투수력에 의존하는 야구가 계속 이어졌고 그게 결국 참패를 불러왔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먼저 도쿄올림픽 기간 내내 현장에서 중계 마이크를 잡았던 허구현 MBC 해설위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베이징 올림픽 우승으로 세계 최강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내에서 조금을 한 거 가지고 자만한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고도 했는데요. 자, 한국은 아직 우물 안의 개구리다. 세계 야구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전문적인 장비 등이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이 트렌드를 잘 알고 접목시켜야 한다. 과연 우리 지도자들이 얼마나 세계 야구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세계 강국으로 가기 위해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한국 야구는 과거의 영광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황골 탈퇴하지면 2022년 W에서 또 성적이 나지 않는다고 꼬집으셨습니다. 그리고 송재우 메이저리그 해설위원의 말입니다. 송 위원은 상당히 충격을 받은 눈치가 역력했는데 자, 송 위원 도미니카 공화국의 경우 위협적인 선수 구성이 전혀 아니었다. 그래서 패배가 더욱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미국은 칭찬을 했습니다. 선수 구성과 전력 분석을 아주 잘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선수 구성에서 마이너리그 유망주들 중에 인정받는 선수들이 왔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송 위원이 주목한 포인트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선수들의 스타일이 좀 변했다라고 했는데요. 과거엔 이치로 스타일의 똑딱이 유형의 타자들이 많았는데 그러나
지금은 볼 카운트를 생각하자고 풀스윙 하는 선수들이 많아 보였다. 전체적인 파워 스윙, 이 흐름을 따라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메이저리그나 이쪽에서 이제 공격 야구, 화끈한 스윙이 이제 강조되고 있는데 이 점을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이스들을 성장시키지 못한 리그 환경, 불펜 투수로 먼저 활용하는 젊은 유망주들을, 이런 것들이 세계 선진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다음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야구 대표팀이 동메달을 딸 때 멤버였던 장성호 KBS 해설위원의 말입니다. 장성호 위원도 일본의 변화를 좀 주목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예전에는 일본 야구가 굉장히 폐쇄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문호를 열고 적극적으로 선진 야구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일본은 작전 야구, 1점을 빼는 야구, 그런 섬세한 야구에 최근 트렌드인 장타까지 때려내는 야구까지 갖췄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보다 더 빨리 미국 야구의 흐름을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왠지 모르게 정체가 되어 있다. 늦게 시작한 일본보다 이제 더 뒤처져 있나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장성우 의원은 그러면서 대회 준비 상황까지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자, 패자 준결승에서 한국을 꺾고 결승에 진출해 준우승을 차지한 미국의 예를 들었는데, 실제로 도쿄올림픽에서 이 경기를 보면 미국이 참 준비를 많이 하고 나온 모습을 보였죠. 특히 우리하고 경기를 했을 때 현란한 수비 시프트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장성우 위원은 참 이 수비 시프트는 세계적인 흐름이고, 자, 미국의 경우 수비 시프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자, 이 수비 시프트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최소 상대 타자의 영상을 1000번 이상 돌려봐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미국은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철저하게 선수 파악을 하고 나왔다는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우리 대표팀은 반면 어땠나?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나? 그러면 다른 준비를 했냐? 전임 감독제를 하고 있지만 얼마나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느냐를 따져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 의원은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 데이터적인 준비를 했느냐, 상대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야구 대표팀이 2017년 전임 감독제를 도입합니다. 손동열 감독이 초대 감독이 됐고, 김경문 현 감독은 이제 바통을 넘겨받았죠. 두 번째 감독이었습니다. 손동열 감독 때는 정치권의 입김에 정치권들이 뭐 이상하게 나와서면서 참 아주 열받는 일도 있었는데요. 자, 우리 대표팀의 전력 분석, 일본 사무라이 자펜처럼 어떤 상시적인 기구가 아니라 이제 건수가 있을 때 건 바이 건으로 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가서 전력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편이었는데요. 얼마나 이번 대회를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일본에만 우리 일본을 이기면 금메달이야. 일본하고 격차를 줄여야 돼. 다른 국가들은 보다는 일본에만 좀 초점을 맞췄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물론 KBO는 마이너리그 선수들, 도미니카 공화국, 일본, 미국의 마이너리그 선수들의 영상을 구매해서 선수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는데, 선수들이 과연 얼마나 이 영상을 활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까지 국가대표팀 전력 분석원을 지냈던 안치홍 해설위원의 멘트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꼭 전달하고 싶었던 멘트들이 안 위원의 멘트에 다 있었습니다. 안 위원, 전력 분석 시절에 일본과 대만의 야구를 전력 분석했죠. 아니요는 수준 차이가 느껴지는 올림픽 대회였다. 우울한의 개구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가슴 아픈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고 아쉬워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 야구의 차이점, 우리가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요. 자, 일본은 리그에서 150km를 던지는 투수들이 계속 나온다. 자연스럽게 타자들도 150km의 공을 대비하고 경험한다. 그래서 투타가 동반 상승하고 더 견고하고 강해졌다. 반면 한국은 투수력이 140km 초중반의 공을 상대해야 한다. 한국 타자들은 결국 투수력이 올라가지 않으면 타력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 우리는 제구가 되지 않으면 안 쓴다. 공만 빨라서는 1군에 안 된다는 생각이 각 코칭 스태프와 감독이 지배적이다. 좋은 제구, 좋은 코너워크를 가르치는 데만 중점을 둔다. 반면에 일본은 강속구 투수들에게 가운데라고 던지라고 강조한다. 일본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다. 일본에는
리그에서 좋은 투수들이 수두룩하다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한국 야구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2022년에는 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WBC 대회도 예정은 돼 있습니다. 이번 도쿄 올림픽을 통해 한국 야구는 선진국인 야구 선진국인 일본, 미국과의 격차를 피부로 체감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여 보면요, 이제 떨어진 리그 수준을 이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도 이제 한 수 아래로 보는 대만과의 격차가 사실상 없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저는 야구 대표팀 선수 선발 방식의 완전히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시즌 리그에서 컨디션이 좋은 선수의 선발도 중요하지만 국제용 선수들이 따로 있죠. 이런 국제용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선발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10개 구단 선수들이 고른 분배를 많이 강조를 하죠. 하지만 이제 야구 대표팀은 기회를 주는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증명하는 대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망신을 당하는 꼴을 보고 싶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야구 대표팀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궁금합니다. 댓글을 통해서 의견을 남겨주시는 분들 한 2명 정도에게는 제가 소정의 사인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